오늘의 탄핵의 지지 시간은 탄핵 선동의 주범자들을 공개를 하고 보수 재건의 첫 번째 미션은 해야 될 일은 전경련과 단절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4월 총선 결과 이후에 보수 진영은 언론 시장과 의회 권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오직 진실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이 정신 나간 보수 진영의 전체가 전경련의 금력, 돈에 줄을 서면서 논문 표절 같은 것을 비호하고 자빠지다 보니까 미래는 더욱더 암울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신 나간 보수 진영의 플러스로 탄핵 선동에 전경련이 움직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민노총까지 합세가 됐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안타깝게도 현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것이 바로 전경련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아마도 그동안 전경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전경련 어용단체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진실을 은폐해왔을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핵심 사유가 뭡니까?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 측의 자금 출연을 요청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는 것이 제 방송을 통해서 뒤에 딱쟁이가 앉을 정도로 논리정연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K스포츠 미르재단에 만들어지는 과정조차도 몰랐다라는 사실도 싹 다 들으셨고 다 밝혀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K재단과 미르재단 설립을 추진한 자들은 바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전경련의 부회장인 이승철이라는 사실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플러스로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남을 팔아가지고 이 똘마니들, 사기꾼들, 즉 서울 최대 동문들인 고용태, 차은택, 박헌영 등과 함께 사기를 쳤던 사실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사기꾼들의 명분은 기업들과 중국의 문화 스포츠 교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자라는 것이었고, 대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매년 이 사회 공헌 자금으로 1,000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한 개의 기업당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평균 50억 정도 투자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놈이 악용을 한 거지. 박근혜 대통령의 조남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이 이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경제수석 안종범이 요청했다. 중국 진출을 하고 있는 대기업 입장에서 홍보 비용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 금액 출연은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요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핵심이 500억 원대의 K미르스포츠재단의 뇌물죄, 그리고 이 JTBC발 태블릿 PC 조작, 국정농단의 도구로 쓰여졌던 이 두 개가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블릿 PC 조작건으로 탄핵될 수는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때 사례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때 탄핵이 기각됐던 거는 뇌물죄가 빠져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돈을 받아 처먹었다라는 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기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탄핵 소추부터 이 탄핵 세력들과 내각제 세력들이 중점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이 어떻게 됐던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좌익들도 인정하고 전 국민이 인정한, 전 세계가 인정한, 전 대기업들 회장도 실제 법원에서 얘기하고 그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 청렴함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592억 원이라는 엄청난 뇌물을 덮어 씌워갖고, 왜냐면 뇌물죄가 핵심이니까 탄핵에. 물론 세월호 7시간도 끼었지만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분단위로 다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청와대에서 회의실, 직무실, 상황실 이게 다 소명이 됐기 때문에 그건 빠진 거야. 뇌물죄가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조사를 받았던 이런 그 대다수의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SK, 최태원. 근데 최태원만 좀 삐딱하게 나갔죠. 그래서 구속이 안 되고 혼자 잘 처먹고 잘 살죠. 특히 이 SK텔레콤 태블릿 PC 조작도 가담했던 공범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아무튼 솔직하게 얘기해갖고 롯데나 삼성, 이재용은 구속이 됐었어요. 실제로 대기업들 오너들이 박 대통령은 뭐 그런 요청한 적이 없다, 진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독 전경련의 이승철이라는 작자만 마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출연을
강요받은 것처럼 진술을 하면서 탄핵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경련의 입장이 정해지자 2016년 11월 1일 전경련 인사나 다름이 없는 원로 소설가 복고일 씨가 정규제 주필의 한국경제의 장장 2면에 걸친 장문의 칼럼 도덕적 권위의 회복에 이르는 길, 요거를 재개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절차 없이 무작정 하야해라, 이러면서 선동을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규제 이 사람하고 칼럼을 쓴 복거일 씨가 주도가 돼가지고 전경련 앞잡이가 돼갖고 박 대통령을 궁지에 몰았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두려웠던 전경련은 보수 진영에 영향력이 있는 복거일과 정규제를 이용해갖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진 하야를 밀어붙였던 것이고요.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차라리 탄핵 절차를 밟아라 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자 정규제 주필은 또 180도 태도를 카멜레온처럼 싹 색을 바꿔버리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혼자만 탄핵 반대 입장으로 선회를 한 거예요. 뭐 지금도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자신은 대표로 싹 빠져가지고 윤석열을 비판을 하면서 그래야지 박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이 자기 좋아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팬앤드 마이크에 똘마니들 시켜갖고 아내들은 또 윤석열과 한동훈을 한껏 띄우는 짓거리, 이 양면 전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규제 주필은 전경련의 앞잡이로 불리기도 해요. 아무튼 정규제 주필은 2017년 1월 25일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성사를 시키죠. 다들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보다는 정말 기회조차도 앗아가는 해가 되는 질문을 해가지고 정말 여러 국민들이 이 정규제 주필의 그 인터뷰에 대해서 매우 황당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황당한 것은 정규제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규제 인터뷰야말로 탄핵 정국을 돌파할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 반격의 카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초유의 관심사였던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뭐 하려고 한 거야 그러면? 탄핵의 핵심이 이건데 전경련이 관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경련 앞제비 노릇을 하고 있는 정규제 주필이 이런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꼴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마저 뺏어간 게 바로 정규제 주필이다. 많은 국민들은요,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경련의 지시에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고 그 돈으로 최소원이 진짜 해먹도록 다리를 놓아줬다라고 지금까지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서서 팩트를 얘기를 해야잖아요.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질문과 반박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요. 아니죠. 더 나아가서 정규제 주필은 보수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기가 한다고 인터뷰해놓고 정말 마지막 기회조차 뺏어가 버린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정규제의 변명이 매우 궁색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누구랑? 청와대 언놈하고 우리 합의를 했어.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야 막걸리야. 탄핵을 당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핵심이 탄핵 관련 내용 중에 K스포츠 미르재단의 뇌물, 그 다음에 태블릿 PC인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을 상대로 뭐가 됩니까? 해명할 기회는커녕 전경련이 앞잡이다 보니까 전경련이 해가 되니까 그런 검찰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기로 했다. 누군지 밝히란 말이야. 지금 청와대 언놈하고 합의를 본 건지. 뭐 하러 간 건데 그러면? 그게 핵심인데. 박 대통령을 도우러 간 거야? 아니면 해를 끼치러 간 거야? 인터뷰를 왜 하러 간 거예요? 혹시 정규제 주필 자신 홍보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활용한 겁니까?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지금 와서 보면. 저런 중요한 인터뷰에서조차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관련 해명이 없자 국민들은 그 순간에 소문이 맞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검찰 수사 중이어서 K재단과 미르재단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청와대 참모는 대체 누구냔 말이야. 정규제 주필. 자, 그조차도 전경련과 한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경련은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한 협박을 무기로 돈을 뜯어갔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탄핵을 성사시켜버렸죠. 그 과정에서 전경련 멤버들인 복거일과 정규제는
멤버가 아니라 앞제비죠. 굉장히 보수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든 복고일과 정규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선동을 했고요. 그게 안 먹히니까 탄핵 반대 농객으로 변신을 확 까멜로처럼 180도 바꿔버린 정규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역습 기회조차도 무산시켜버리는 그런 짓거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자 정규제는 재빨리 또 대선을 위해서 김무성, 유승민과도 손을 잡자면서 또다시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탄핵의 주역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도 초청을 해갖고 한편이니까 또 살살 거려야 되니까 그래야지 뭐 돈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 이승철 부회장도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토크 콘서트까지 열었던 사람이 바로 정규제입니다. 박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그럼 마지막 기회까지 복사를 시켜놓고 말이야. 이런 그 탄핵의 주범인 정경련 부회장 이승철을 초청해갖고 토크 콘서트까지 열었던 그런 사람. 야, 참. 최근 정규제는 펜앤드마이크 대표직을 내려놓고 이거 보세요. 대표직으로 있으면요. 자신이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잖아, 한마디로. 자신은 윤석열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추후에 박근혜 대통령으로 싹 튀기잖아. 갈아타는 스킬. 나중에 박 대통령이 또 어떻게 되면 그걸 갈아탈 명분을 미리 만들어 놓고 펜앤드마이크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한동훈을 찬양하는 그런 짓거리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정규제 주패 말 안 듣고 펜앤드마이크 유튜브 방송에 앵커나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정규제는 막 윤석열을 까는데?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규제가. 한번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인지 아니신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정규제가 말하는 거하고 펜앤드마이크에서 앵커들이 말하는 거하고 전혀 틀려요. 한쪽에선 윤석열, 한동훈 찬양하고 자신은 본인의 특징인 또 카멜레온처럼 또 180도 확 바꿔서 박 대통령 찬양을 하려고 보따리 장수 마냥 명분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제 말대로 방송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정규제는 내각제의 화신인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과 별개로 보수 신당을 창당해서 2021년 4월, 작년 4월에 재보궐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망신당하고 떨어졌죠.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좌익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보수 인사들의 대다수가 신당에 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가 정권을 뺏기고 괴멸의 상황까지 몰리는데 그 핵심적인 원흉이 바로 전경련이라는 것을 다들 잊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요. 잊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찐 애국 보수 이 국민들이라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